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상을 좀 더 빨리 회복하자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예방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현장을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립니다. 기다림도 잠시, 접종은 순간입니다. 접종 후에 30분간 자리 이동 없이 대기하고 계실게요. 혹시나 백신을 맞고 이상이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접종 후에는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놀란다고 했었는데 그냥 몸을 위해서도 나 몸을 위해서도 맞아야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화순군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28.4%, 전국 평균 12.4%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60세에서 74세 사이 접종 예약률도 85%를 넘어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접종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 예약 마감을 앞두고 임시 콜센터를 열어 접종 안내와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하셨을까요? 예약 기간이 내일까지라 전화 한 번 더 드렸어요. 화순군의 높은 접종률과 예약률은 행정의 교통편 등 백신 접종을 위한 편의 제공과 마을 이장, 통반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일군 성과입니다. 다가호 방문해가지고 이상 반응에 대한 점검, 또 막연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순을 포함한 전남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20.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도 13.4%로 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송각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수행비서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8년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승용차와 차 임대료, 현금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한 데 이어서 A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 시장의 현 수행비서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운전기사는 직권 면직된 상태고 현 수행비서는 대기 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강 수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며 보도했고 강 전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정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당시 작성된 기밀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해왔는데요. 최근 14건의 문서가 추가로 전달돼 공개됐습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가 당시 군 내부는 물론 내각에서도 실질적인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전후로 미국 정부가 작성한 기밀 문서입니다. 한국 군부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 중심에 전두환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면 국가 원수인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합니다. 80년 1월 작성된 또 다른 기밀 문서에는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군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토로하기도 합니다. 방언에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군부의 단결과 정치 발전, 민주주의인데 당시에 그 과도기 민간 정부가 군부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들이죠.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 측이 이번에 공개한 5.18 당시 기밀 문서는 14건. 개인 신상이나
민감한 내용이 원문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미국의 기밀 문서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 이루어졌던 한국군의 군사 이동 사항이랄지 광주 진압을 위해서 광주에 동원되었던 그 군인들의 작전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방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5.18 당시 미 국방부가 작성한 관련 기밀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18 회국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난 민사소송의 항소심도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실제로는 5.18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다룰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북한군 개입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운 전두환 씨의 회고록. 5.18 단체는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대응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먼저 판결이 내려진 건 민사소송. 회고록 내용의 상당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며 전 씨가 5월 단체 등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작된 민사소송 2심은 준비 절차만 거쳤을 뿐 3년 가까이 정식 재판이 못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판단했고 지난해 말에야 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2년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과 관련한 전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판단 대상은 자신과 5.18은 관련이 없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적 없다는 등 10여 가지 주장입니다. 5.18 단체 측은 국방부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이는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갑차가 1980년 5월 21일에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난 교통사고인데 마치 시위대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은 1심 판결이 회고록의 의도를 대부분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글이 뜻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원심 법원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5.18 관련 사실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 결과가 5.18 왜곡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북동진하면서 오후에 점차 해안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밤에 대부분 지역이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로 양도 꽤 많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이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순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해남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광주FC 전 단장이 구청의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기 씨 부자가 금호동에 소유한 농지를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한 데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 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시 금호동 민간공원 인근 부지의 농지를 사들여 중장비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남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전남의 한 지역 농협사무실 등에서 6차례 걸쳐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조합장 72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이 감독하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가 급등에 따른 공업 제품 가격 상승과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고 전남은 3.1%가 상승한 108.16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